밤새 기침을 한 정희의 옆에는 약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조심스레 정희의 손을 잡았다. 손이 얇아지고 거칠어졌다. 이 얇아진 손이 평생 우리 가족의 울타리였는데 치매가 온 뒤로는 늘 불안해하던 정희가 어제 아침 거실 바닥에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하룻밤 입원하기로 했다. 나는 정희의 옷가지를 챙기려고 집에 왔다가 정희의 낡은 가방을 열었다. 가방 속에서 두꺼운 파일이 나왔다. 무배당 10억 원 종신보험, 계약자 박정희, 수익자 김순철, 월 보험료 200만 원. 나는 파일을 쥔 채 그대로 굳었다. 10억? 한 달에 200만 원씩 10년 동안. 정희가 나 몰래 이런 보험을 들었다니. 정희는 돈 쓰는 것에 늘 조심스러웠다. 마트에서 계란값 10원 차이에도 고민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정희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보험료를 냈다고? 나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가입일은 10년 전이었다. 정희가 예순이었을 때, 치매가 오기 훨씬 전이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남이었나? 핸드폰이 울렸다. 민규였다. 아버지, 병원 가셨어요? 어머니 상태 어때요? 괜찮다. 큰 부상은 없어. 하룻밤만 입원하면 돼.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가방에서 보험 서류 나왔다는데요. 보험 설계사 이정은 씨한테 전화 왔어요. 어머니 쓰러진 거 아시고는 보험금 청구 도와주시겠대요. 이정은? 네. 어머니 간병인이었잖아요. 참 친절하네요.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이정은 1년 전 정희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우리가 고용한 간병인이었다. 젊고 밝은 여자였다. 정희를 친엄마처럼 챙겼다. 알았다. 나중에 전화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보험 계약서를 들여다봤다. 이 보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10억이라는 돈. 정희가 내게 남기려 한 돈. 아니면 정희가 나한테 숨기려 한 무언가.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정희의 치매는 3년 전부터 시작됐다. 처음엔 작은 건망증이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며칠 전 일을 기억 못하고 나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손주 이름을 헷갈리고 밥을 먹었는지 기억 못하고 급기야 내 얼굴도 가끔 알아보지 못했다. 의사는 알츠하이머라고 했다. 초기지만 진행이 빠를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나를 잊어간다는 게 견딜 수 없었다. 병실에 도착하니 정희는 자고 있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정희의 얼굴을 봤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70평생 나와 함께 늙어온 얼굴. 정희가 눈을 떴다. 나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당신, 누구세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나야. 순철이. 아, 순철 씨. 맞아요.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정희는 다시 눈을 감았다. 나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창밖만 봤다. 나는 몇 번이나 말을 걸려다 멈췄다. 보험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묻어둬야 할까? 집에 도착하니 민규가 와 있었다.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였다. 민규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엄마 들어가서 쉬게 해라. 민규가 정희를 부축해 안방으로 데려갔다.
나는 거실에 남아 수진과 마주 앉았다. 아버지, 이정은 씨가 오늘 오후에 오신대요.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상담해 주신대요. 그래, 고맙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아버지, 10억 보험이 진짜예요? 어머니가 그런 큰 보험을 드셨어요? 그런 것 같다. 근데 아버지는 모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혹시 어머니가 치매 오기 전부터 뭔가 숨기신 게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도 같은 생각을 했었다. 정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생각. 오후 3시쯤 이정은이 왔다. 그녀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버님,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괜찮아. 지금 쉬고 있어. 다행이네요. 아버님, 제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도와드리려고요. 서류 좀 확인해 볼게요. 이정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보험 약관, 청구서, 진단서 양식. 그녀는 하나하나 설명했다. 어머니 보험은 사망이나 고도 장애 시 지급되는 종신보험이에요. 지금 어머니 상태로는 아직 청구가 어렵지만 나중에 상태가 더 악화되면 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받을 수 없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서류 작성이 복잡하거든요. 이정은은 계속 설명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 간병인이었던 사람이 보험금 청구까지 도와준다고? 이정은 씨, 혹시 당신이 이 보험 설계한 거예요? 이정은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다. 네. 10년 전에 어머니께 권해드렸어요.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준비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럼 당신이 보험료도 알고 있었겠네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네. 어머니가 부담스러우시지 않냐고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하셨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가족을 지키고 싶다고요. 나는 이정은의 눈을 봤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이중적인 느낌이 들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그럼 고지사항도 당신이 작성했어요? 네. 어머니가 건강하시다고 하셔서 그렇게 썼어요. 건강검진은요? 10년 전에는 검진 없이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었어요. 간단한 고지만 하면 됐죠.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정은은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났다. 그럼 아버님,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정은이 나간 뒤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았다. 정희가 나 몰래 10억 보험을 들었다. 이정은이라는 설계사를 통해. 그리고 지금 정희는 치매로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계획된 무언가일까? 나는 안방으로 갔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정희야, 괜찮아? 정희가 나를 봤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분명 나를 알아보는 것 같은데 동시에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당신, 순철 씨 맞죠? 그래, 나야. 미안해요. 자꾸 까먹어요. 정희는 다시 천장을 봤다. 나는 정희 옆에 앉았다. 정희야, 10억 보험 이야기 좀 하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만 바라봤다. 나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야, 우리 50년을 살았잖아. 뭐가 그렇게 말 못할 일이었어?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를 똑바로 봤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순철 씨, 미안해요. 그리고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정희를 안았다. 정희의 얇은 어깨가 떨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희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다. 그 눈물 속에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라 평생 숨겨온 무언가에 대한 후회. 나는 거실로 나와 정희의 가방을 다시 뒤졌다. 보험 서류 말고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방 밑바닥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다. 오래된 수첩이었다. 표지가 해졌고 종이가 누렇게 변했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정희의 글씨였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15년 전부터 10년 전까지 5년간의 기록. 나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수첩의 첫 페이지를 읽는데 손이 떨렸다. 정희의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군데군데 번진 흔적이 있었다. 눈물이 떨어진 자리였다. 2010년 5월 12일. 순철 씨가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있었다. 묻지 않았다. 묻고 싶지 않았다. 나는 숨이 막혔다. 15년 전, 내가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였다. 그때 나는 젊은 동료와 실수를 했었다. 단 한 번, 단 하룻밤. 나는 그걸 평생 비밀로 묻었다고 생각했는데 정희는 알고 있었다. 5월 15일. 오늘도 늦게 왔다. 또 술 냄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철 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속이며 살기로 했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정희가 15년 동안 이 고통을 혼자 안고 살았다니.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아침 우편물이 왔다. 보험사에서 온 특급 우편이었다. 나는 봉투를 뜯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계약 해지 통지서. 나는 서류를 2번 읽었다. 고지 의무 위반. 박정혜 씨는 가입 당시 고혈압 및 당뇨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는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함. 따라서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 고혈압? 당뇨? 정희가 그런 병이 있었나? 나는 당장 안방으로 갔다. 정희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정희야, 당신 고혈압이나 당뇨 있어? 정희가 나를 봤다. 멍한 표정이었다. 뭐라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병원에서 약 받은 적 있어? 정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없었던 건지 알 수 없었다. 민규에게 전화했다. 민규야, 보험사에서 연락 왔다. 계약 해지한대. 뭐라고요? 왜요? 고지 의무 위반이래. 어머니가 고혈압하고 당뇨 병력을 숨겼대. 민규는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 어머니 약 드시는 거 본 적 없으세요? 없어.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이상하네요. 제가 병원에 가서 기록 좀 확인해 볼게요. 오후에 민규가 집으로 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아버지, 병원 기록 떼어왔어요. 민규는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서류를 받아 읽었다. 박정희, 2015년부터 고혈압 약 복용, 2018년부터 당뇨 전단계 진단, 정기 검진 기록 있음. 10년 전부터. 정희는 10년 전부터 약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몰랐다. 아버지, 이거 심각해요. 어머니가 일부러 숨긴 거예요. 보험 가입할 때 이걸 고지했어야 하는데 안 한 거잖아요. 민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0억이요. 10억 원 보험금이 날아간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보험료 냈는데 결국 한 푼도 못 받게 됐어요. 민규야, 목소리 좀 낮춰라.
낮추라고요? 지금 이게 목소리 낮출 상황이에요? 어머니 간병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요양원 들어가시면 300만 원 넘어요. 10억이 있으면 평생 편하게 모실 수 있는데 어머니가 스스로 일을 망친 거잖아요. 나는 아들을 말릴 수 없었다. 민규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정희가 병력을 숨긴 건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10억을 잃었다. 아버지, 왜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물어보세요. 왜 숨겼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민규야, 어머니는 평생 우리를 위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제일 힘든 건 우리예요. 어머니 치매 간병하는 것도 우린데 이제 돈까지 없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민규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했냐고. 나는 안방으로 갔다. 정희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다. 나는 정희 옆에 앉았다. 정희야, 당신 10년 전부터 고혈압 약 먹었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보험 들 때 왜 말 안 했어? 병원 기록이 다 있어. 2015년부터 약 먹었잖아.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를 봤다. 그 눈빛은 슬펐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 말해봐. 나한테도 숨기고 보험사한테도 숨기고. 왜?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흘렀다. 말할 수 없어요. 왜 말 못해? 순철 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짐?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짐이야? 우리 50년을 살았잖아. 50년. 그래요. 50년을 살았는데 순철 씨는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희는 다시 창밖을 봤다. 나는 정희 옆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정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님, 보험사에서 연락 받으셨죠? 그래요. 계약 해지한대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가입 당시에 건강고지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당신은 몰랐어요? 네. 어머니가 건강하시다고 하셔서 제가 확인을 소홀히 한 거죠. 이정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짜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아버님,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보험사랑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어머니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이요? 네. 어머니는 제가 모셨던 분이잖아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정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보험 설계사가 계약 해지된 고객을 왜 이렇게 끝까지 챙기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또 우편물이 왔다. 이번에는 작은 쪽지였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나는 쪽지를 펼쳤다. 볼펜으로 급하게 쓴 글씨였다. 이정은을 조심하세요. 불완전 판매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제발 만나주세요. 쪽지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나는 쪽지를 다시 읽었다. 불완전 판매. 이정은이 정희를 속였다는 말인가?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몇 번 신호음이 울리더니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저 쪽지 보고 전화했습니다. 누구시죠? 아, 김순철 씨시죠?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간 되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당신은 누구시고 왜 우리 집 주소를 아세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제 이름은 강태민입니다. 우편 배달부예요.
그리고 남자가 말을 멈췄다. 나는 기다렸다. 제가 아버님 아들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요? 오늘 오후 3시에 만나요. 혼자 오세요. 설명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굳었다. 내 아들, 강태민이라는 남자가 내 아들이라고? 그 순간 정의의 수첩이 떠올랐다. 15년 전, 내가 동료와 실수했던 그때, 혹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던 걸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약 정의가 그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면, 만약 정의가 15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다면, 오후 3시, 나는 약속 장소인 동네 커피숍에 갔다. 구석자리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다. 우편 배달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김순철 씨시죠? 그래요. 당신이 강태민? 네. 앉으세요. 나는 마주 앉았다. 태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를 똑바로 봤다. 제 어머니 이름은 강미영이에요. 아버님 회사 동료였죠. 나는 숨이 막혔다. 강미영. 그 이름을 15년 만에 듣다니. 15년 전 어머니가 임신했어요. 아버님 아이를요. 그걸 어떻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아버님 부인분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도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정의가 알고 있었다. 내가 아이까지 만들었다는 걸. 왜 지금 나타났어요? 이정은 때문이에요. 태민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정은은 불안전 판매 전문가예요. 고령자들한테 병력 숨기라고 부추기고 나중에 보험금 나오면 수수료 챙기는 식이죠. 근데 어머님은 달라요. 뭐가 달라? 이정은이 어머님을 협박했어요. 아버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빌미로 보험을 들게 한 거예요. 나는 서류를 받아봤다. 이정은의 이름이 적힌 내부 고발 문서였다. 이정은은 이미 5건의 불완전 판매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묵인했죠. 실적이 좋으니까요. 왜 당신이 이걸 아는 거죠? 제가 우편 배달하면서 이정은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어머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했어요. 태민은 나를 똑바로 봤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박정희 어머님이 15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나는 눈물이 났다. 태민이라는 이 젊은이가, 내 숨겨진 아들이 나를 걱정해주고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정은을 막아야 해요. 어머님이 당한 게 정당한 계약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태민과 헤어진 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의가 15년간 알고 있었다. 내 외도뿐만 아니라 내가 아이까지 만들었다는 사실까지. 그리고 그 비밀을 이정은이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해 정의를 협박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민규가 거실에 서 있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응. 바람 좀 쐬고 왔다. 아버지, 이정은 씨가 아까 왔다 갔어요. 아버지 찾으시더라고요. 내일 다시 오신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정은, 내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민규야, 너 어머니 약 드시는 거 본 적 있니? 약요? 무슨 약? 고혈압이나 당뇨 약. 병원 기록에는 10년 전부터 드셨다는데. 민규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머니가 숨겨서 드신 것 같은데. 왜 숨겼을까? 글쎄요.
어머니 성격에 아버지한테 걱정 끼치기 싫으셨던 거 아닐까요? 나는 안방으로 갔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봤다. 약이 어디 있을까?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화장품과 액세서리가 있었다. 옷장도 열어봤다. 옷과 이불이 정리돼 있었다. 침대 밑도 봤다. 먼지만 쌓여 있었다. 욕실로 갔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을 열었다. 그곳에 작은 약 상자가 있었다. 나는 상자를 꺼냈다. 약병이 여러 개 들어 있었다. 고혈압 약, 당뇨 약, 콜레스테롤 약, 처방전도 있었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받아온 흔적이었다. 약병을 하나 꺼내 들었다. 플라스틱 겉면이 거칠었다. 자세히 보니 긁힌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펜으로 글씨를 쓴 것 같았다. 빛에 비춰봤다.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다. 정희, 박정희. 정희가 자기 이름을 연습한 흔적이었다. 나는 다른 약병도 확인했다. 모두 같은 흔적이 있었다. 정희는 약을 먹을 때마다 약병에 자기 이름을 썼던 것이다. 왜? 치매가 와서 이름을 잊을까봐? 아니면 누군가에게 증거를 남기려고? 나는 약병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안방으로 돌아갔다. 정희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이정은이 왔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현관에 섰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이정은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나는 마주 앉았다. 아버님, 보험사 결정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방법이요? 네.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고지 의무 위반이 어머니의 고의가 아니라 착오였다고 주장하는 거죠. 착오요? 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기억을 잊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입 당시 건강 고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있고요. 이정은은 서류를 꺼냈다. 제가 변호사 선임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 지인 중에 보험 소송 잘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이정은의 눈을 봤다. 그녀는 진심으로 도우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태민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이 여자가 정의를 협박했다고. 이정은 씨, 혹시 어머니가 보험 들 때 뭔가 고민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정은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고민이요? 네.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부담스러운 금액이잖아요. 어머니가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셨죠.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중에 아프시거나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심하신 거예요? 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나는 가슴이 아팠다. 정희가 그런 말을 했다니. 근데 이정은 씨,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어떻게 어머니를 간병인으로 오시게 됐어요? 보험 설계사였는데. 이정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우연이었어요. 어머니 치매 진단받으셨을 때 제가 연락드렸거든요. 보험 확인차 연락드렸는데 아버님이 간병인을 구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자원했죠. 어머니를 오래 알았으니까요. 그렇군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정은은 계속 소송 이야기를 했다. 나는 듣는 척하면서 이 여자를 관찰했다. 말투, 표정, 손짓, 모든 게 계산된 것 같았다. 아버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이정은이 일어섰다. 나는 그녀를 배웅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오후에 태민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정은 만나셨죠? 조심하세요.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증거 더 모으고 있어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약병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이름 연습한 흔적 있어요. 잠시 후 태민의 답장이 왔다. 그거예요.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필적 감정 받으면 돼요. 보험 계약서 서명이랑 비교하는 거죠. 나는 약병 상자를 다시 꺼냈다. 정희가 남긴 이 작은 흔적들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나는 정희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 민규는 회식이라고 나갔다. 정희는 밥을 천천히 먹었다. 나는 정희를 보며 물었다. 정희야, 약 먹을 때 왜 약병에 이름을 썼어요? 정희가 숟가락을 멈췄다. 나를 봤다. 약병에요? 응. 욕실 서랍에 있던 약병들. 겉에 당신 이름 쓴 거 봤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기억이 안 나요. 정희야, 당신 치매 아니죠? 정희의 눈이 커졌다. 나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나 다 알아요. 당신이 15년 전부터 내 실수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정은이 그걸 이용해서 당신을 협박했다는 것.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정희야, 제발 말해줘.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철 씨를 지키고 싶었어요. 날 지킨다고? 당신 실수가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민규도 상처받고 회사에도 소문나고. 그래서 이정은 씨 말대로 했어요. 보험 들고 병력 숨기고.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고지 의무 위반도 일부러?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정은 씨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제가 치매 걸린 걸로 하면 된다고.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정희를 안았다. 정희는 내 품에서 울었다. 미안해요. 순철 씨,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이런 짐을 지게 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안아본 건 처음인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태민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정희의 약병을 가져갔다. 이게 증거가 될까요? 태민은 약병을 자세히 봤다. 됩니다. 이거 필적 감정 받으면 어머님 평소 필체가 나와요. 그리고 보험 계약서 서명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보험 계약서 서명, 제가 봤어요. 너무 반듯해요. 어머님 같은 고령자가 쓰기 힘든 필체예요. 분명 이정은이 손잡고 쓴 거예요. 태민은 서류를 꺼냈다. 이정은의 다른 피해자들 진술서예요. 모두 같은 수법이에요. 건강고지 대신 써주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고객 탓으로 돌리는 거죠. 나는 서류를 읽었다. 여러 노인들이 이정은에게 당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신고는 이미 했어요. 근데 증거가 약해요. 이정은이 워낙 교묘하게 일을 처리해서. 그래서 어머님 케이스가 중요해요. 어머님이 직접 증언하시면 돼요. 어머니가요? 네. 어머니가 협박받았다는 걸 법정에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이정은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힘들어하세요. 15년 동안 혼자 고통받았어요. 이제 와서 또 법정에 세울 수는 없어요. 태민은 나를 똑바로 봤다. 아버님, 어머님이 15년 동안 참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날 지키려고. 맞아요. 아버님을 지키려고. 근데 이제는 어머님을 지킬 차례 아닙니까?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님한테 선택권을 주세요. 싸울 건지 포기할 건지 어머님이 결정하시게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의 말이 맞았다. 정희에게 물어봐야 했다. 집에 돌아와 안방으로 갔다. 정희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정희야. 정희가 나를 봤다. 이정은을 고소할 수 있어. 당신이 협박받았다고 증언하면 돼.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법정에 서야 하나요? 그래야 할 것 같아. 근데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당신이 결정해. 정희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할게요. 정말? 네. 15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가 옆에 있을게. 정희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15년간 숨겨왔던 무게가 벗겨지는 안도감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태민을 집으로 초대했다. 정희를 만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희도 태민의 존재를 알 권리가 있었다. 민규는 출근하고 없었다. 집에는 나와 정희뿐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태민이 서 있었다. 우편 배달부 유니폼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태민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 오는 집인데 이상하게 익숙하네요. 당신 어머니가 여기 대해 말씀하셨나 봐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얘기하셨어요. 아버님 이야기, 그리고 박정희 어머님 이야기도요. 나는 태민을 소파에 앉게 하고 안방으로 갔다. 정희는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다. 정희야. 손님 왔어. 손님이요? 응.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이야. 정희는 나를 따라 거실로 나왔다. 태민을 보자 걸음을 멈췄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사람은 강태민이에요. 강미영 씨 아들이고 내 아들이기도 해요.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는 정희 옆에 앉았다. 정희야. 놀랐지?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정희는 태민을 계속 봤다. 태민도 정희를 봤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 어머니 강미영은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아버님 험담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다만 태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 제 어머니는 어머님을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15년 동안 모든 걸 혼자 짊어지셨다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당신 어머니한테. 제가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미안할 일 없어요. 잘못한 건 아버님이니까요. 태민은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제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힘드셨지만 아버님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가정을 지키고 싶으셨대요. 그리고 박정희 어머님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바라셨대요.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제가 왜 여기 온 줄 아세요? 태민이 정희에게 물었다. 이정은 때문이에요. 그 여자가 어머님을 협박했잖아요. 제 어머니도 그런 사람한테 당한 적이 있어요. 보험 설계사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날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정은 같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태민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어머님, 이정은을 막을 수 있어요. 어머님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씀하시면 돼요. 협박받았다고 고의로 병력을 숨긴 게 아니라고. 정희는 서류를 받아봤다. 손이 떨렸다. 제가 법정에 서면 순철 씨 일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숨기지 마세요. 15년이면 충분히 숨으신 거예요. 정희는 나를 봤다. 나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감당할게. 내 잘못이니까. 정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할게요. 태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이런 사건 잘 아는 분이 계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규였다. 회사 서류를 가지러 왔다고 했다. 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민규가 거실로 들어왔다. 태민을 보더니 멈춰 섰다. 누구세요? 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버지, 이분 누구예요? 민규야. 앉아라. 설명할게. 민규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은 강태민이야. 그리고 나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태민이 대신 말했다. 저는 아버님의 아들입니다. 15년 전에 태어났어요. 민규는 눈이 커졌다. 나를 봤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미안하다. 민규야. 아버지가 15년 전에 실수를 했다. 민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실수요? 실수가 사람을 만듭니까? 민규야.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아들까지 낳으셨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민규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희가 민규의 팔을 잡았다. 민규야. 목소리 낮춰라. 이웃들 다 들어.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 15년 전부터. 민규는 정희를 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그동안 숨기셨어요? 너희 아버지 지키려고. 지킨다고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민규는 나를 노려봤다. 아버지, 전 평생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바람 피우고, 아이 낳고, 그걸 15년 동안 숨기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규의 말이 모두 맞았다.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는 왜 참으셨어요? 왜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민이 입을 열었다. 형님. 민규가 태민을 봤다.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당신 인정 안 해요. 알아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 어머니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도 아버님 가정만은 지키고 싶어 하셨어요. 박정희 어머님이 상처받을까봐 절대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민규는 비웃었다. 그래서요? 그게 자랑입니까? 아니요. 다만 어른들이 저지른 실수를 우리가 미워만 할 순 없다는 거죠. 당신이 뭘 알아요? 태미는 참았다. 민규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갔다. 아버지, 당분간 집에 안 올게요.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문이 쾅 닫혔다. 나는 주저앉았다. 정희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민규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태민이 일어섰다. 제가 물러날까요? 쟤 때문에 가족이 힘드신 것 같아서.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그리고 당신은 내 아들이야. 숨길 이유가 없어. 태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태민과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 정희는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가 쉬었다. 아버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야. 언젠가는 말했어야 할 일이었어. 민규 형님이 화내실 만해요. 저도 이해해요. 나는 태민을 봤다. 35년을 아버지 없이 자란 이 청년이
나를 이해해주고 있었다. 태민아, 미안하다. 내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아니에요. 이제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며칠 후 태민이 변호사를 데려왔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다. 이름은 윤지수였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이 사건 맡게 된 윤지수입니다. 지수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이정은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려면 몇 가지 증거가 필요해요. 첫째, 어머님이 협박받았다는 증언. 둘째, 보험계약서 서명이 대필이었다는 필적 감정. 셋째, 이정은의 다른 피해자 진술. 다 있어요? 네. 강태민 씨가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문제는 이정은 측 변호인이 어머님 치매를 문제 삼을 거예요. 치매 환자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나는 정의를 봤다. 정의는 침착한 표정이었다. 괜찮아요. 제가 증명할게요.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지수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정의는 나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사실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연기했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태민도 놀란 표정이었다. 지수 변호사는 서류를 놓았다. 연기요? 네. 3년 전부터요. 순철 씨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지 시험하고 싶었어요. 제가 모든 걸 잊어도 절 사랑하는지. 나는 정의의 손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정의야. 그럼 그동안 미안해요. 거짓말한 거. 근데 저는 알고 싶었어요. 순철 씨가 정말 절 사랑하는지. 정의는 눈물을 흘렸다. 15년 동안 순철 씨 실수를 덮어주면서 저는 제 자신을 잃어갔어요.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래서 치매 흉내를 냈어요. 순철 씨가 절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순철 씨는 저를 끝까지 챙겼어요. 화내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걸 보고 알았어요. 순철 씨가 절 사랑한다는 걸. 나는 정의를 안았다. 정의는 내 품에서 울었다. 미안해. 정의야.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 지수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나중에 다시 올게요. 2분 시간 가지세요. 태민도 따라 나갔다. 우리는 홀로 남았다. 정의야. 그럼 보험도, 이정은 협박도 다 기억하는 거지? 네. 다 기억해요. 이정은이 제 약점을 잡고 협박했어요. 순철 씨 외도 사실을 민규한테 말하겠다고. 그래서 보험을 들었어요. 병력도 숨겼고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순철 씨는 저를 안 봤어요. 일만 하고 친구들 만나고. 저는 그냥 집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가슴이 아팠다. 정의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내가 당신을 제대로 볼게. 제대로 사랑할게. 정의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순철 씨. 정의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안 뒤로 나는 정의를 다시 보게 됐다. 3년 동안 연기를 한 여자. 15년 동안 비밀을 지킨 여자. 내 아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다. 정의야. 당신 수첩 더 보여줄 수 있어? 정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수첩 여러 권이 나왔다. 이게 다예요.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수첩을 받아들었다. 모두 정의의 글씨로 빼곡했다. 이걸 지수 변호사한테 보여줘도 될까? 네. 이제 숨길 게 없어요. 나는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태민과 지수 변호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정희가 15년 동안 쓴 일기예요. 다 읽어보세요. 지수 변호사는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어머님이 정말 이 모든 걸 혼자 견디셨네요. 태민도 수첩을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님, 여기 이정은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태민이 가리키는 페이지를 읽었다. 2017년 3월, 이정은이라는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다. 순철 씨 외도 사실을 안다고 했다.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강미영 씨 친구라고 했다. 미영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얘기했다고. 이정은은 말했다. 비밀을 지키고 싶으면 보험을 들라고. 한 달에 200만 원씩 10년만 내면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나는 숨이 막혔다. 이정은이 강미영의 친구였다니. 이정은이 협박한 거예요. 완전히. 지수 변호사가 말했다. 이건 명백한 공갈죄예요. 그리고 사기죄까지 해당돼요. 태민이 핸드폰을 꺼냈다.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이정은이랑 강미영 씨가 같은 보험회사에서 일했대요. 15년 전에요. 그때 강미영 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정은이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 내 실수가 이렇게 큰 그물이 되어 정의를 올감했다. 더 있어요. 태민이 수첩 뒤쪽을 넘겼다. 여기 보세요. 어머님이 보험 계약하실 때 녹음을 했대요. 녹음? 네. 핸드폰으로. 혹시 나중에 증거가 필요할까 봐요. 정희가 거실로 나왔다. 손에 오래된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이거예요. 제가 쓰던 옛날 폰. 여기 녹음 파일이 있어요. 지수 변호사가 핸드폰을 받았다.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이정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님,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돼요. 여기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제 병력을 안 쓰는 게 괜찮아요. 어머님 건강하시잖아요. 고혈압이나 당뇨는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예요.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어머님 기억하세요? 순철 씨 일, 민규 씨한테 알리고 싶지 않으시죠? 정희의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녹음이 끝났다. 지수 변호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거면 충분해요. 이정은이 고의로 건강고지를 누락하게 했고 협박까지 했다는 증거예요. 나는 정희를 봤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잘했어. 정희야. 당신이 녹음해둔 덕분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태민이 말했다. 이제 필적 감정만 받으면 돼요. 약병이랑 계약서 서명 비교하는 거요. 며칠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다. 지수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다. 어르신, 결과 나왔어요. 나는 서류를 받아 읽었다. 전문가 소견서였다. 약병에 남긴 박정희 씨의 필체와 보험계약서 서명을 비교한 결과 뚜렷한 차이가 발견됨. 약병 필체는 떨림이 있고 피랍이 약한 반면 계약서 서명은 안정적이고 피랍이 강함. 계약서 서명은 타인이 박정희 씨의 손을 잡고 쓴 것으로 판단됨. 됐어. 이거면 이정은을 고소할 수 있어. 지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기죄, 공갈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사를 상대로는 계약 무효가 아닌 보험금 지급 소송을 할 거예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고지 의무 위반이 어머님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설계사의 강요와 대필이 있었으니까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끝이 보였다.
그날 저녁 민규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 집에 갈게요. 그래, 와라. 1시간 후 민규가 왔다. 얼굴이 수척했다. 아버지,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 많이 힘들었지? 네. 근데 결론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어요. 용서는 아직 못하겠지만 이해는 하고 싶어요. 나는 민규를 안았다. 민규도 나를 안았다. 고맙다. 민규야. 민규는 거실에 앉았다. 정희가 차를 내왔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 고생하신 거 몰랐어요. 정희는 민규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몰랐던 게 당연해. 엄마가 숨겼으니까. 어머니 치매 아니라는 거 들었어요. 놀랐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연기한 거 아니에요. 이해해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민규는 나를 봤다. 아버지, 강태민 씨 만나고 싶어요.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태민에게 전화했다. 태민은 30분 후에 도착했다. 민규와 태민은 마주 앉았다. 형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심하게 말씀드렸어요. 태민이 먼저 사과했다. 민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이해해야 할 일이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고맙습니다. 민규는 손을 내밀었다. 태민도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악수했다. 앞으로 잘 지내요. 형제로서. 태민은 눈물을 글썽였다. 네. 형님. 나는 두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났다. 내 잘못으로 태어난 아들과 내가 키운 아들이 형제가 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우리는 이정은을 경찰에 고소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정희의 다이어리, 녹음 파일, 필적 감정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모든 게 이정은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이정은은 처음에 모든 걸 부인했다. 저는 그냥 보험을 팔았을 뿐이에요. 고지 의무는 고객이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녹음 파일이 나오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불법 녹음 아닙니까? 지수 변호사가 말했다. 합법입니다. 당사자 간 대화를 일방이 녹음하는 건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정은은 말을 잃었다. 경찰은 이정은을 구속영장 신청했다. 며칠 후 영장이 발부됐다. 이정은은 구속됐다. 사기죄, 공갈죄, 업무상 배임죄,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어머님, 이겼어요. 태민이 전화로 알려줬다. 나는 정희에게 달려갔다. 정희야, 이정은 구속됐어.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이제 끝난 거죠? 아직 아니야. 보험사 소송이 남았어. 근데 이기면 10억을 받을 수 있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순철 씨, 저는 그냥 제 명예를 지키고 싶었어요.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는 정희를 안았다. 증명했어. 당신은 피해자야. 영웅이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나, 정희, 민규, 그리고 태민. 네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 건배할까요? 민규가 말했다. 우리는 잔을 들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정희를 봤다. 정희도 나를 봤다. 우리는 웃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정은이 구속된 지 일주일 후 우편으로 편지가 왔다. 구치소에서 온 편지였다. 발신인은 이정은이었다. 나는 편지를 뜯었다. 편지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김순철 씨, 저를 이렇게 만들어서 만족하십니까? 저는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다 당신들 때문입니다. 법정에 서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김순철 씨의 외도, 숨겨진 아들, 박정희 씨의 치매 연기, 다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각오하세요. 나는 편지를 쥔 채 굳었다. 이정은이 법정에서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다. 정희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정희는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순철 씨,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근데 법정에서 다 공개되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먼저 말하면 돼요. 숨길 게 없어요. 나는 정의의 단호함에 놀랐다. 3년 전 치매 연기를 시작했을 때의 정의와는 완전히 달랐다. 지수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지수 변호사는 편지를 읽고 고개를 저었다. 전형적인 협박이네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면 오히려 불리해져요. 정말요? 네. 판사도 사람이에요. 이정은이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모습을 보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태민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버님, 제 존재가 법정에 공개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머님이 힘드실까봐. 정희가 태민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태민아, 너는 잘못이 없어. 우리가 지킬게. 며칠 후 보험사와 소송 준비 미팅이 있었다. 보험사 변호인도 참석했다. 나이 든 남자 변호사였다. 김순철 씨, 저희는 계약 해지가 정당했다고 봅니다. 박정희 씨가 건강고지를 하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요. 지수 변호사가 반박했다. 고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설계사가 고지를 막은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보험사 변호인은 얼굴이 굳었다. 이건 저희 회사 설계사가 한 말이긴 하지만 귀사의 책임입니다. 설계사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보험사 변호인은 잠시 침묵했다. 합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합의요? 네. 보험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대신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나는 정의를 봤다. 정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지수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는 10억 원 전액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겁니다. 10년간 보험료로 낸 2억 4천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 5천만 원, 총 10억 5천만 원입니다. 보험사 변호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과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씨는 10년간 매달 200만 원씩 성실히 보험료를 냈습니다. 귀사 설계사의 범죄로 피해를 입었고요. 정당한 보상입니다. 미팅은 결론 없이 끝났다. 보험사는 고민하겠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가 물었다. 순철 씨, 정말 법정까지 가야 할까요? 왜? 힘들어? 아니요. 전 괜찮아요. 근데 순철 씨가 힘드실까 봐요. 외도 얘기가 법정에서 나오면 나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먼저 말할게. 숨기지 않을게. 고마워요. 법정 날짜가 잡혔다.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이 같은 날 열렸다. 형사는 이정은의 사기죄 재판, 민사는 보험사 상대 보험금 청구 소송이었다. 재판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면 내 과거가 모두 공개된다. 민규는 이미 알고 있지만 법정에 온 사람들, 방청객들, 기자들까지 알게 될 것이다. 정희가 내 옆에 누웠다. 순철 씨, 못 주무세요? 응. 긴장돼. 저도요. 근데 이상해요.
무섭지 않아요. 왜? 순철 씨가 옆에 있으니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정의를 안았다. 정의도 나를 안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으로 갔다. 민규와 태민도 함께 왔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기자들도 보였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다. 중년 여자 판사였다. 우리는 모두 일어났다. 착석하십시오. 형사 2025 고압 7823호 사기, 공갈, 업무상 배임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이정은을 봤다. 이정은은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수척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이정은은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변호인, 입장 말씀하세요. 이정은 측 변호인이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단지 보험을 판매했을 뿐입니다. 고지 의무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지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건강 고지를 막았고 대필까지 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이정은의 목소리, 정의의 떨리는 목소리. 모두가 숨죽여 들었다. 이거 말고도 증거가 더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네. 필적 감정서와 피해자 증언이 있습니다. 피해자 박정혜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정의가 일어섰다. 나는 정의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 정의는 고개를 끄덕이고 증인석으로 갔다. 선서를 했다. 저 박정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판사가 정의를 봤다. 증인, 피고인이 어떻게 협박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다. 15년 전 제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정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8년 전 피고인 이정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보험을 팔러 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정은은 제 남편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 외도 상대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정은이 말했어요. 비밀을 지키고 싶으면 보험을 들라고. 한 달에 200만 원씩 10년만 내면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그래서 보험을 드셨습니까? 네. 저는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보험을 들었어요. 건강고지는요? 이정은이 제 손을 잡고 서명했어요. 제가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다고 말했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라고. 굳이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판사가 이정은을 봤다. 피고인, 반박하시겠습니까? 이정은이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 박정희 씨는 치매 환자입니다. 증언을 신뢰할 수 없어요. 정의가 이정은을 똑바로 봤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다. 3년 전부터 치매인 척했어요. 제 남편이 절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정신이 또렷합니다. 판사가 정의를 자세히 봤다. 증인, 정말 치매가 아닙니까? 네. 병원에서 재검사 받았어요. 치매 아니라고 나왔어요. 지수 변호사가 진단서를 제출했다. 일주일 전 정의가 받은 정밀 검사 결과였다. 치매 소견 없음. 판사는 진단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 증언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속하세요. 정의는 이정은을 보며 말했다. 이정은 씨,
당신은 제 약점을 이용했어요. 10년간 저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냈어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정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의의 증언이 끝나자 판사가 말했다. 다음 증인. 강태민 씨 나오십시오. 태민이 일어섰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민은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했다. 저 강태민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판사가 태민을 봤다. 증인.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태민은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저는 김순철 씨의 아들입니다. 15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다. 판사는 침착하게 물었다. 그것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피고인 이정은은 제 어머니 강미영과 친구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정은에게 제 아버지가 김순철 씨라는 걸 말했습니다. 이정은은 그 정보를 이용해 박정희 어머님을 협박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제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은이 찾아와서 김순철 씨 얘기를 물었다고요. 그리고 얼마 뒤 박정희 어머님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태민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이게 제 어머니 일기장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판사가 일기장을 받아 읽었다. 표정이 굳어졌다. 피고인 이정은. 이 일기장 내용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이정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증인 강태민 씨,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정은이 제 어머니한테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제 어머니도 15년 전에 큰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보험금을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이 악화됐어요. 그리고 저를 남기고 가셨어요. 저는 이정은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태민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음 증인. 김민규 씨 나오십시오. 민규가 일어섰다. 나는 놀랐다. 민규가 증언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민규는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했다. 저 김민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피해자 박정혜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민규는 정의를 봤다. 눈물이 글썽였다. 저는 어머니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어요. 저를 키우고 아버지를 돌보고 집안을 지키셨어요. 근데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고통을 몰랐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어머니가 15년 동안 혼자 짊어진 비밀을 알았어요. 아버지 실수를 덮어주고 이정은한테 협박받으면서도 참으셨어요. 가족을 지키려고요. 민규는 눈물을 닦았다. 저는 어머니한테 죄인입니다. 어머니가 보험금 못 받는다고 화낼 때 저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근데 진실은 어머니가 피해자였어요. 이정은한테 당한 거였어요. 민규는 이정은을 봤다. 이정은 씨,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이용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을 악용했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이정은이 일어섰다. 얼굴이 창백했다. 재판장님, 저는 이정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제 아이가 아팠어요. 병원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씨를 이용했어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당신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10년간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입니다. 이정은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박정희 씨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이정은을 봤다. 차갑게 식은 눈빛이었다. 용서는 못해요. 당신 때문에 제 10년이 지옥이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이정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10억 원 및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아울러 보험사 대한생명은 계약 해지가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 박정희에게 보험금 10억 원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가 일어섰다. 재판이 끝났다. 우리는 이겼다. 나는 정의를 안았다. 정의도 나를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민규와 태민도 다가왔다. 네 사람이 서로를 안았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순철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카메라 앞에 섰다. 정의가 내 옆에 섰다. 저는 15년 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외도를 했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실을 알고도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요. 나는 정의의 손을 잡았다. 근데 저는 아내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이정은이라는 사기꾼이 아내를 협박하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실격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제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제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장이 되겠습니다. 정의가 내 어깨에 기댔다. 나는 정의를 안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네 사람은 조용히 차를 탔다. 민규가 운전하고 태민이 조수석에, 나와 정의가 뒷자리에 앉았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민규가 백미러로 나를 봤다. 너도 고생했어. 증언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죠. 태민도 뒤를 돌아봤다. 어머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법정에서 정의는 웃었다. 고마워. 태민아, 내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네. 제 어머니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도착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민규는 상을 차렸고 태민은 설거지를 했고 나는 정희와 함께 음식을 만들었다. 순철 씨, 행복해요. 정희가 내 옆에서 말했다. 나도 행복해. 50년을 살았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제가 치매 연기한 거 진짜 화나지 않아요? 아니, 이해해. 내가 당신을 너무 몰라줬으니까. 순철 씨, 응? 사랑해요. 나는 정의를 안았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나도 사랑해. 정의야.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다. 민규가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태민 형. 민규는 우리를 보며 웃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요? 네 명이서. 그래. 찍자. 우리는 나란히 섰다. 민규가 셀카봉을 들었다. 카메라가 우리를 비췄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나는 사진을 봤다. 네 사람이 모두 웃고 있었다. 진짜 가족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정희와 단둘이 침대에 누웠다. 정희야, 고마워. 왜요?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어줘서. 정희는 내 손을 잡았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끝까지 저를 지켜줘서. 앞으로도 지킬게. 평생. 순철 씨도요. 제가 평생 사랑할게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다. 판결이 나고 한 달 후 보험금이 입금됐다. 10억 원.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나는 믿기지 않았다. 10년 동안 정희가 매달 200만 원씩 낸 돈이 돌아왔다. 정희와 나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다. 행원이 물었다. 이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정희를 봤다. 정희가 말했다. 반은 제 명의로, 반은 남편 명의로 나눠주세요. 5억씩요? 네. 그리고 제 돈에서 5천만 원은 강태민 씨 계좌로 보내주세요. 나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야, 태민한테까지. 당연한 거예요. 태민이가 없었으면 우리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태민이는 순철 씨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은행을 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정희가 말했다. 순철 씨, 나머지 돈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당신은? 저는요.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네. 순철 씨랑 단둘이. 50년을 살았는데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잖아요. 나는 정희를 봤다. 정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래. 가자. 어디든 가자. 집에 도착하니 민규와 태민이 와 있었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민규가 서류를 가리켰다. 저희가 상의한 게 있어요. 태민 형이랑 같이 사업을 하려고요. 사업? 네. 시니어 권익보호센터요. 이정은 같은 사기꾼한테 당하는 어르신들을 돕는 거예요. 태민이 말했다. 저는 우편 배달이라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봤어요. 외롭고 속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두 아들을 봤다. 민규와 태민이 함께 뭔가를 하려 한다니. 가슴이 뭉클했다. 좋은 생각이다.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라. 아버지,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요. 5천만 원 정도요. 나는 정희를 봤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낼게. 5천만 원. 진짜요? 그래. 너희가 좋은 일 하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민규와 태민은 서로를 봤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며칠 후 민규와 태민은 센터를 열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문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희망 시니어 권익보호센터. 대표 김민규, 강태민. 개소식에 우리도 참석했다. 지수 변호사도 왔다. 그리고 이정은 사건의 다른 피해자 어르신들도 왔다. 민규가 인사말을 했다. 저희 센터는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보험 상담, 법률 자문, 금융 교육 모두 무료입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혼자 고통받는 어르신이 없었으면 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두 아들을 보며 뿌듯했다. 한 달 후 정희와 나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50년 만에 첫 부부 여행이었다. 바닷가를 걸으며 정희가 말했다. 순철 씨, 행복해요. 나도.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순철 씨가 외도했을 때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미안해. 정희야.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리고 덕분에 태민이라는 좋은 아들도 생겼잖아요. 나는 정희를 안았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정희의 희끗한 머리카락이 날렸다. 정희야,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나자. 네.
다음 생에서는 더 일찍 만나요. 그래서 더 오래 사랑해요. 우리는 바다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70이 넘은 노부부.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희와 함께 산책을 했다. 점심은 같이 만들어 먹었다. 저녁에는 민규와 태민이 종종 들렀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태민이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다음 주에 센터에서 강연이 있어요. 어머님이 강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강연을요? 정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어머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으실 것 같아요. 정희는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 당신이라면. 알겠어요. 해볼게요. 다음 주 센터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정희가 단상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15년 동안 남편의 외도 사실을 혼자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보험 설계사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다.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혼자 참는 게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였어요. 정희는 청중을 봤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고통받고 계신가요? 말 못할 비밀이 있나요? 제발 참지 마세요. 말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박수가 터졌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나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정희는 무대에서 웃고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정희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보험 설계사한테 협박받고 있어요.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여기 우리 아들들이 도와줄 거예요. 혼자 참지 마세요. 민규와 태민이 다가왔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가 말했다. 순철 씨,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15년을 혼자 견뎠잖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순철 씨가 있고 민규가 있고 태민이가 있잖아요. 나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의 손은 이제 따뜻했다. 몇 달 후 센터는 점점 커졌다. 상담사도 늘고 변호사도 합류했다. 지수 변호사도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민규와 태민은 바쁘게 움직였다. 어느 날 민규가 말했다. 아버지, 저희 센터 이름 바꾸려고요. 왜? 정희 센터로요. 어머니 이름으로요. 나는 정희를 봤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민규야. 일주일 후 새 간판이 걸렸다. 정희 시니어 권익보호센터. 정희는 간판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정희 옆에 섰다. 당신 이름이 빛나고 있어. 네. 드디어 제 이름이 빛나네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70 넘은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으며 봤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민규가 와인을 땄다. 아버지, 어머니, 태민 형, 건배할까요? 우리는 잔을 들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 잔이 부딪혔다. 나는 세 사람을 봤다. 아내 정희, 아들 민규, 아들 태민. 내 가족이었다. 그날 밤 정희와 나는 침대에 누웠다. 순철 씨, 응? 우리 잘 살았죠? 그래.
우리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 거죠? 당연하지. 100살까지 함께 살자. 정희는 웃었다. 나도 웃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70년을 살아온 두 사람. 50년을 함께 산 부부. 15년의 비밀과 3년의 연기를 지나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은 두 사람. 정희의 낡은 통장은 이제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려 있다. 10년간 매달 200만 원씩 낸 기록. 그 통장은 고통의 증거였지만 이제는 사랑의 증거가 됐다. 그 옆에는 네 사람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다. 순철, 정희, 민규, 태민. 혈연만으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진짜 가족이 된다. 늦은 후회는 아픔이지만 그 후회가 진심일 때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늦기 전에 용서와 화해를 구하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